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출분석반 10차시 10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2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11일이고요. 하반기 이제 학습 계획을 세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고, 하반기 과정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반기 진행 과정, 그래서 문풀반 집중을 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풀반은 우리 종강하고 나서 그 6월 29일 날, 그래서 종강하고 나면요, 바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개강을 하게 되고요. 보면 선생님들이 치르시게 되는 2026학년도 이제 그 교원 임용 시험은 1차 시험일이 11월 22일로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픽스로 정해졌고, 그리고 법으로 해서 6개월 전에 이제 TO가 몇 명이다라고 하는 걸 사전 발표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는데요. 근데 이제 예외로 해서 뭐 교육감이 뭐 승인을 하면은 3개월 전에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최근에 보면은 한 4개년 동안 계속해서 3개월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전 TO 발표일은 8월 8일경이 아닐까라고, 이거는 예상하는 거, 예상. 그래서 예상해서 이제 8월 8일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1차 시험일이랑 그리고 그 이제 문풀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반기 학습 계획을 그 세우시는 데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TO일이 이제 그러니까 지연됐다고, 연기됐다라고 하는 공지를 내면서 경기도에서 그 수업 실현하던 거를 자체 출제하겠다고 이제 변경 공고를 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저희도, 그러니까 왜냐면 타이틀 자체가 중등 그리고 상담 뭐 사서 보건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 타이틀이 그렇거든요. 선발 시험이라고. 그래서 물론 시험 자체 선발고사 시험은 이제 저희가 다 포함은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2차 시험이 심층 면접만 보고 그 교과랑 실기 교과에 한해서는 그 이제 심층 면접이랑 수업 시연을 해요. 근데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 자체 출제를 했고, 대부분의 지역들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공통 문제로 그 문제를 봤었거든요. 근데 수업 시연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에서 이제 주는, 교육과정 평가에서 주는 공통 문제를 가지고 수업 시연을 했었대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해서 자체 출제를 하겠다, 수업 시연하는 것도. 근데 저희는 2차 시험이 심층 면접만 있기 때문에 타이틀에 보건이 들어있더라도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경기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울이랑 경기는 자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끝나고 나면 우리가 토요일 날 22일 날 시험을 보고요. 23일 날 이제 전년도에 면접 시험에서 고득점 받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1차 시험 끝나고 어떻게 스터디 운영했고 어떤 자료를 취합했고 뭐 이런 것들을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으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요. 저희는 수업 시험과는 관계없고, 다만 서울이랑 경기 등 자체 출제하는 지역은 그 교육청의 시책들, 교육 시책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해당 교육청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본인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주된 시책들을 반영하는 문제들을 잘 내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녹여진, 그러니까 시책이 녹여진, 시책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그런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서 그때 이제 면접 특강을 오시면 합격자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요 나눠드렸던 강의 계획서하고 그 추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7월 4일 날 처음 오시면 첫날은 OT를 가질 거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바로 오시면 9시부터 전공 A를. 그래서 실제 시험은 전공 A가 12문항이고요. 전공 B가 11문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항은 동일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문풀반에선 제가 아무래도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들도 많이 활용을 해서 좀 익숙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는 좀 긴장이 덜 되고 익숙한 지문이죠. 그거를 이제 시간적인 압박을 좀 들여서 좀 긴장해서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강에서 보면 70분을 시험 보시도록 할 거예요. 실제 시험은 90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압박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긴장을 해서 풀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90분에 대한 걸 체화하셔야 되기 때문에 모고반부터는, 그러니까 9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는 8주 동안 진행이 되는 모고는 90분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때 지문들은
기출에서 보지 않았던 새로운 지문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보다 문항수는 늘리지 않지만 지문 길이를 좀 길게 해서 선생님 실제 가면은 지문이 짧아도 긴장을 많이 해서 읽고 또 읽고 해서 막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어떻게 연습시키지? 라고 했었던 게 문풀반에서는 시간을 줄이고 모고반 가면 낯선 지문을 넣고 지문의 길이를 실제 시험보다 조금 더 늘리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분 동안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시 20분부터 해서 전공 B에서 이제 그 기입형 2문항이랑 서술형 9문항 실전하고 동일하게 해서 또 70분간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직강을 나오신 선생님들은 교환 채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줄별로 답을 이제 그 답지를 걷어가지고 줄별로 바꿔서 볼 거고, 이제 본인 이름이 노출되는 거 싫어하시고 해가지고 고유 번호를 드릴 거예요. 직강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름 쓰는 날인데 고유 번호만 하면 쓰면 되는 거니까 본인은 이제 본인인 걸 알지만, 그래서 나중에 답지 찾아가거나 할 때 고유 번호로 찾아가시면 되지만 내 이름이 써져 있지 않으니까 조금은 더 자유롭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매주 바꿔가면 10주를 채점해 보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답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사람 그 답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점 기준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안이랑 유사 답안이랑 그리고 이제 키워드에 대한 걸 표시해가지고 드리면 이제 교환 채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돌아오시면 모의고사, 그러니까 문풀 풀으셨던 거에 대해 전공 A, B에서 순서대로 해설 강의를 할 거고, 그리고 그 해당되는 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요정반에서 유학정의반 진행을 하고 있는 큰 틀의 마이맵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모든 문제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셔서 이것도 꼭 좀 보셔라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짚는, 빠르게 정리를 하는 이론 점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첫 주에는 OT를 1시간 하고 답안 작성하는 요령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 운영에 대한 걸 얘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1시간씩 뒤로 미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혜택해서 보시면 이건 이제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스반에서 합격수기에서 제 그 뭐 카페나 학원 홈페이지에서 그 합격수기 읽어보셨으면 심스반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심화 스터디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문풀반 개강날 선발고사를 볼 건데요. 선발고사는 그러니까 선발고사를 보고 거기서 선발이 되신 분에 한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매주 월요일 날 진행을 하고 이건 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강생 선생님도 참여하실 수 있긴 하지만 대면으로 오실 수 있는 선생님들 한해서 쓰셔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학습 밴드에서 올해 좀 새롭게 그 문풀반에서 바꿔보려고 하는 게 새로 도입을 한 게 질문 노트 작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CLC 미션 진행해서 좀 메타인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져가고 있고 공부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기록하시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첨삭을 할 건데 저희가 기입형, 그러니까 서답형 해가지고 서술형이랑 단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이 논술형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첨삭이 매주 필요하거나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강생 중에 2명, 직강생 중에 2명을 선발해가지고 공개 첨삭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밴드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확인하시고, 올해는 질문 노트를 소강의 형식으로 피드백을 드릴 거라서 그때 같이 붙여서 그 인강 자료실에도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첨삭, 공개 첨삭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내실 때 이거는 직강 선생님, 인강 선생님 원하시는 선생님들에 한해 가지고 난 첨삭 원한다라고 답지에 써서 내면 그 중에서 선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고, 그리고 학습 밴드에서 질문 노트 작성을 하면 그에 관련해 가지고 소강의하고 추가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서답형으로 해가지고 서술형과 단답으로 모의고사를 실전하고 동일하게 가게 되고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벼락치기로 예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틀린 게 뭔지에 대한 거를 이제 다시 확인해 보고 그걸 다시 구조해서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시는 거 가장 추천은 드립니다. 다만 늦게 공부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회독을 해서 외우기에는 아직 너무 이론 정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묻는구나 라고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답이랑 관련된 이론을 학습하고 그주그주 그거를 충분히 숙지하는, 그러니까 복습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모의고사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 멘탈이 흔들려서 안 돼 라고 하시면 예습 위주로 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공부가 많이 안 돼 있고 뭔가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될지 방향을 잘 아직도 못 잡고 있고 감을 아직 못 잡은 너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묻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 뭐가 키워드고 내가 외워야 되는 키워드가 뭐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그 답만 외우는 건 안 돼요. 제가 학원과 문제가 다 평가원에 수집이 돼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주 드물게 동일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출제위원들이 한 번씩 거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주제가 바뀔 수는 없어요. 주제는 어쨌든 그 기출 영역 내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요한 영역에 대한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의 그러니까 멘탈 정도하고 나는 점수로 뭐 매주 너무 낮은 점수를 받으면 너무 흔들려서 안 되겠어라고 하면 이제 벼락치기 중심으로 그리고 앞에 상반기 때 단권화를 잘 진행해 오신 분들도 내가 단권화가 잘 됐고 내가 어느 정도 암기할 수 있고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습 위주로 하셔서 매주 시험을 보고 복습을 좀 짧게 예습 복습을 동일한 비중으로 할 수 없어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습 복습을 다 하면 너무 좋죠. 근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습을 주가 된다라고 하면 뭐 예습에다가 뭐 8할을 그리고 2할 정도를 복습에다 쓰신다든가 아니면 9할에 1할 정도 쓰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셔야 되고 내가 복습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거꾸로 바뀌어서 이제 복습에다가 이제 80% 90%를 반영해서 시간에 대한 걸 들여가지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이제 추천을 보통은 드리기 때문에 꾸준히 해오셨던 선생님들 그래서 그 이론서 페이지까지 넣어드려서요 그들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1월 달부터 시작하고 단 한 주도 휴강이 없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맞기 전에 8월 15일 날 휴강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그땐 휴강이 없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이제 그 시험날 2주 전까지 매주 금요일 날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거는 우리가 교환 채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도 되게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점수 배점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채점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주 공개 첨삭 4개를 보시면 답안을 어떤 식으로 써야겠구나. 그리고 나랑 같이 시험 보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잘 썼다고 뽑혔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답이 더 좋아지려면 내가 뭐를 수정해야 될지, 뭐를 보완해야 될지, 나하고 차이점 뭐지?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시다 보면 한 4, 5주 정도면은 선생님들 답도 그러니까 모범답안 못지않게 답안 작성하는 스킬은 익혀지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맵으로 이론 점검하고 그리고 리테스트를 드리는데 리테스트라고 하는 거는 워낙은 심화 스터디반 자료였습니다. 근데 그 심화 스터디반은 한정된 인원밖에 참여를 할 수 없고 또 인강 선생님 지방에 멀리 계신 선생님들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스반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거나 해보시라고 리테스트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직강 기준으로 심스반 진행되는 거 가지고 얘기하면 금요일 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까지 올 때까지 토일이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3시에 시작을 할 거예요. 2시에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학이 2시 반에 끝나는 학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3시에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시험을 보고 금요일 날 이거를 복습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제 복습,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까지라든가 아니면 교육학이 있으면 뭐 일요일까지 복습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지문에 있던 걸 다 부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제에서는 그 보건교사 직물 하나만 물었는데 보건교사 직물을 전체 쓰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복습을 꼼꼼히 했는지를 확인한 리테스트 문제를 약 20문제 정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이제 20문제 정도를 리테스트로 드리는 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습 제대로 했나라고 하는 걸 점검해 보는 거. 근데 심스반에 오시는 분들은 월요일 날 3시에 오면 이 자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이제 심스반에 참여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 주에 이제 문풀반 모고 문제를 보시고 그리고 전주에 리테스트를 받아서 내가 복습 제대로 했었나라고 하는 거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완을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걸 좀 추가적으로 학습하시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걸 뒤에다 좀 정리를 했는데요. 회독을 어떻게 합니까? 회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요. 작년에 제공한 회독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7월 6일인가? 그래서 그 6일이면 그런가요?
7월 6일이 그거죠. 금요일인가요? 그리고 7? 아닌데 5일인가 보다. 7월 5일 날 개강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그 드려가지고 작년에 7월 11일, 12일 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이제 예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니까 회독표를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1권 밑에 보시면 A1, A2라고 하는 게 이제 다 모든 이제 책을 4권을 다 이걸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나눠가지고 보면은 약 35, 4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첫날은 그 A1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한번 공부를 하고요. 다음 날 바로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을 그러니까 하루 띄었다가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공부가 이틀을 띄었다가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4번을 보게 되는 건데 물론 첫날은 이제 메인 공부가 되는 거니까 꼼꼼히 구조하고 암기하시는 거고요. 그날 잘 안 외워진 걸 이제 바로 다음 날 안 외워진 걸 중심으로 눈으로 훑듯이 보는 거고 그리고 하루 띄고 왜냐하면 하루 보고 그 다음날 바로 봤으니까 익숙해서 안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루 띄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보는 거 제목 위주로 해가지고 빠르게 보는 거. 그래서 봤는데 중요한데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키워드라도 머릿속에 좀 넣으려고 하는 거. 완벽하게 외우는 건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내가 최대한 기억하려고 하고 또 그러면 익숙해져서 또 안다고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틀 뒤에 다시 또 떠올려 보는 거. 이런 식으로 4번을 보게끔 계획을 다 짜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독표는 문풀반 회독표예요. 이게. 그래서 문풀반 회독표는 문풀반 전체에 대한 거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직강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직강 스케줄 금요일 날 시험 보는 걸로 해서 금요일을 하루 비워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럴 수 있죠. 나는 인강을 듣는데 토요일 날 시험을 보는 걸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토요일 하루를 비우시면 되는 거죠. 그 요일에 대한 거. 그래서 날짜 예시를 드렸으니까 이건 나한테 맞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오늘 본 걸 다음 날 보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이렇게 3일치를 모아서 보거나 4일치를 모아서 보면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2번 정도만 보는 걸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몇 번을 봤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보고 나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를 벅차게 진행하다 보면 그날 메인으로 봐야 되고 구조하고 정확한 암기해야 되는 거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되는 대로 그래서 본인한테 더 맞는 방식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예시적인 차원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나는 3번까지는 볼 수 있겠다. 3일치 정도로는 진행을 할 수 있겠다. 근데 4일치는 나한테 버거워라고 하면 이걸 하나씩 지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씩을 지워가지고 3번만 딱 보고 가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난 이틀치 정도가 딱 좋아라고 하면 이제 그 3일치, 4일치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 2개만 보시면서 가면 오늘 거 보고 전날 거만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독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반은 어떻게 하고 종강 후에 13일이 남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때요. 이렇게 예시적인 일정표는 다 드리고 회독표를. 그럼 그걸 가지고 가감을 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도적인 선생님들은 꼭 그걸 따라야 하나요? 아니요.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걸 해드렸던 건 회독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회독을 내용은 많고 진행이 잘 안 돼요. 하다가 보면 흐지부지 돼가지고 꼭 과목마다 뒤에는 잘 못 보게 돼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여러 책을 보고 좀 효과적인 회독표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근데 도움이 되신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못했거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눈치채신 선생님 계실 텐데 금요일 날 강의하는 날 하루 하고 그리고 일요일 하루 그러니까 여기선 제가 금요일과 일요일이 상징성 가지고 있지만 인강 선생님은 내가 뭐 토요일 날 강의 듣는다 일요일 날 강의 듣는다 그러면 그날이 금요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이틀을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단 유도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중에 하루 뭔가 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루를 빼고 그 다음 날을 이제 그날 스케줄로 맞춰서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지키지 못했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최대한 지키려고 하되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건 80% 이상을 지키면 만점인 거예요. 막 의욕이 넘치고 내가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초심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던 거는 사실 이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100을 하면 너무 좋지만 그건 이상이에요. 이상.
현실은요, 80%면 120%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내가 80% 이상 해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가시고, 한 60, 70%를 간다고 하더라도 6, 70%라고 해도 이건 실제로 현실감을 가지고 보면 90% 달성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문풀반에서 이렇게 4회독이나 3회독을 그래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문풀반은 10주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10주가 진행이 되니까 10주 동안의 범위를 4권을 나눠서 보죠. 그래도 나눠져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누적해서 보는 거고, 또 8월 15일 날 휴강이 있잖아요. 그럼 그 휴강 있는 주는 그 다음 주까지 한 주는 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습하고 예습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가 취약한 과목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들었던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고반으로 갈수록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모고반이 8주인데요. 8주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2회독, 3회독을 한다고 해도 기간 단축에 어쨌든 8주를 늘어놓게 되니까 나중에 시간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4주.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8주인데 4주, 2주, 2주로 해가지고 3번의 회독을 하실 수 있도록 따로 짤 거예요. 그러면 4주를 해보시면 이제 10주 동안 진행됐던 게 그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면서 이제 속도가 좀 붙어야 돼요. 근데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단권화 중심으로 했고 우리가 체계적인 암기를 한 적이 없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암기할 때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10주 동안 우리가 암기를 했고 답안을 쓰고 그래도 머릿속에 이제 암기가 되어진 게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고반 들어갈 때 4주로 단축을 해도 내가 그래서 암기되어진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는 계속 아웃풋에서 암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주에 4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 주에 한 권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의 페이지가 이제 1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처음이면 벅차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2주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2주가 되면 하루에 보시는 페이지가 2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되게 벅찬 거잖아요. 근데 2주를 해보시면서 못할 거예요. 50% 달성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해보면서 2주라는 시간 동안 내가 한 회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해야 되는데 내가 시행착오가 있었구나.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 2주의 계획표를 다시 드렸을 때는 전에 드린 2주보다 조금 더 성과를 잘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종강하고 시험일을 빼면 13일이 남거든요. 근데 저희가 범위가 많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외워가는 게 아니라 시험 보기 3, 4일 전에 전체를 한번 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외웠어도 그 전에 명확하게 외워뒀어도 본지 일주일이 지나면 시험장 쓰려면 가물가물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눈에 바르듯이라도 보고 가셔야 돼요. 그럼 13일 동안 2, 3회독 정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2주 동안 회독을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회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조금 이렇게 뺄 건 빼고 우선순위, 정말 외워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알고 모르는 게 뭔지, 그러면 중요한데 모르는 걸 중심으로 암기 시간에다 시간 투자는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1회독을 하고, 그러면 그러고 나서 6일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6일 동안에 그럼 한 4일 동안에 또 하루에 한 권씩을 회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틀 남았을 때는 내가 덜 외워졌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다시 2일 동안 다시 회독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아니면 2일 동안 이제 4일 동안 1회독 했던 걸 2일 동안 1회독하고 가시면 더 좋긴 하죠. 근데 이거는 개인 차이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점차 회독에 대한 기간을 단축해 가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외워지지 않으면 안 넘기잖아요. 그럼 저희 시험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앞에 거 완벽하게 외웠어도 학교보건 외워놓고 정신보건 갔다 오면 학교보건 다 잊어버려요. 생각 안 나요. 근데 학교보건을 보고 그거를 본 지가 3, 4일 전이면 그래도 어렴풋이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만들어 갈 거고, 기출이라고 하더라도 5점에서 10점 정도 틀려도 합격하는 게 저희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일정표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회독에 대한 기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회독표는 제가 앞쪽에다가 드렸는데
회독표 제공. 개강날, 문풀반 개강날 회독표를 드린다고 했는데, 문풀반 금요일날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 회독을 하는 걸 목표로 하시라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습을 좀 더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페 첫 주에 회독표는 올려드릴 거고, 또 요정반이나 기출분석반을 들으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종강날 회독표를 드릴 거예요. 문풀반 회독표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출분석반 같은 경우에 수요일날 끝나잖아요. 6월 29일인가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실 때 이 회독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을 시작하셔가지고 하시고 올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스반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7월 4일 날, 그러니까 개강날 오후 7시에 시험을 볼 거고요. 범위는 요정반에서 제공이 된 암기노트 총 12회하고 형성평가. 그러니까 요정반 종강날까지 드린 암기노트 하고요. 그리고 종강날에는 형성평가 2회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봤었던 내용이랑 그날 수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 형성평가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형성평가 12회까지가 3차까지 해서 그 전체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거고요. 30문항으로 할 거고 2점, 단답형으로 10문항. 그리고 4점짜리 문항을 20문항 해가지고 이제 100점 만점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작년 문제를 보니까 64점, 그러니까 100점에서 64점 이상을 받은 선생님들이 선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였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내진 않습니다. 가로 넣기는 없고요. 단답으로 짧게 단어로 답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한두 문장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주가 7월 4일 날 개강일일 날 선발고사를 보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14일 날, 그러니까 두 번째 주 금요일 날 이제 문풀반 2주차 때 발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해서 심스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스반 제공은 리테스트지이고요. 리테스트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선발고사를 볼 때 취약 과목 2과목을 쓰시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때 같이 제공을 해드린 자료가 취약 과목 쓰신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그 2과목씩에 해당이 되는 마이맵의 테스트를 매주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요정반에서 제공이 되는 마이맵 일부를 떼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외우는 거, 그래서 좀 미리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래서 취약 과목이어도 좀 중요한 게 외워지면 나중에 훨씬 불안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함께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료 제공이 되지만 우리 14일부터 오시면은 그 11일 날 본 문제에 대해서 리테스트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리테스트를 풀고, 그리고 취약 과목 본인 써서 낸 과목 있잖아요. 그거를 골라서 그 마이맵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맵 작성을 하시고, 그래서 운영에 대한 거는 3시 오시면 리테스트 취약 과목 마이맵 테스트지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학습 코치 및 대변 첨삭은 그러니까 이게 매주 모든 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합격자 발표를 할 때 계획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조별로 해가지고 학습 코칭이랑 답안에 대해서 심스받은 이제 이 해당되는 조는 그 전주 금요일 날 보셨던 문제 답안지를 그 공개 첨삭할 거예요. 거기서 같이 그 조만 있는 데서.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좀 더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해당되는 조가 하고 있는 동안 다른 분들은 시험이 끝나고, 그러니까 시험이 테스트 보자마자 제가 해당되는 조는 이쪽으로 나오세요라고 해서 이걸 하고 있을 거 한쪽에서. 그러면 나머지 선생님들 전원은 이제 그 틀린 거 자가채점을 하고 틀린 내용을 암기하시는 거고요. 이 학습 코칭이랑 이 해당 조의 내용이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틀린 내용 학습하면 본인 틀린 거, 그 답안지하고 마이맵 테스트지 틀린 거 쓴 거 있잖아요. 그거랑 그거 가지고 저한테 1대1로 대면 테스트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두로 그러니까 그 틀린 내용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문제 가지고 바로 뒤로 돌리진 않고 한 3-4문제 정도 여쭤봤는데 3-4번 문제를 다 답을 못했다. 그럼 맨 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순서가. 그러니까 제가 35명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시에 시작을 하고요. 작년에는 43-4명 정도였더라고요. 동점자가 있어서 40명 뽑는다고 해도 더 뽑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뭐 동점자가 있어서 한두 명 더 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2시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시 시작이고 해가지고 35명을 선발할 거고, 그러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35, 1번을 뽑아가지고 오셔가지고 저 구두 테스트 했는데
한 세네 문제를 연거푸서 답을 못했다. 그럼 이제 맨 뒤로 가가지고 다시 36번 번호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그냥 몇 시까지라도 남아서 외우셔야 가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여름에 덥고 공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어쨌든 복습을 집에서 열심히 하든지, 아니 복습을 열심히 안 한 사람 여기 와서 이제 다 틀리고 다 써가지고 이제 외우고 제 앞에 와가지고 구두 테스트 통과를 해야 집에 가는 거니까 좀 압박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심스반에 그 성실 참여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차는 거의 다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압박해가지고 그냥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이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질문 노트라고 하는 거고, 사실 지난번에 이제 최근 3개년에 그 기출 분석에 대한 강의를 잠깐 짧게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전에 출제위원회 들어갔던 교수님 두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차피 학원 자료가 다 들어가게 되니까 문제 답이 그대로 다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조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던 중에 교육청별로 해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질문 공책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그 학습밴드 지금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응용 문제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복습 노트에 있는 문제 가지고 이제 올려드려서 그 답을 쓰시도록 하는데, 문풀반 개강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7월 4일 날 개강을 하고 나면 7월 4일 날이니까 5일, 6일, 7일. 7월 7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전공 A 1번부터 5번, 그리고 화요일 날은 전공 A 6번부터 9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요일에 대한 거. 근데 이것도 강의 날은 없는 걸로 했고요. 11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문항수를 나눠가지고 해드렸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서 그 문제를 만드실 때 어떤 식이냐면, 제가 만약 문제를 냈는데 학교 건강검사 항목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건강검사와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지식 문제, 이해 문제, 적용 문제를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1번부터 A5번까지 해서 각 문항별로 해가지고 지식 문제, 이해 문제, 적용 문제. 그러니까 지식 문제는 녹음기 튼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법에 나와 있는 건강 항목 5가지는, 그러니까 문제만 답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 건강 검사가,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건 다른 걸로 번역해서 표현하거나 그거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학교 건강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거. 그리고 적용해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법에 있는 나온 내용을 이제 실제 적용을 하는 거. 그래서 보건교사가 이제 실시의 준비 사항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한 줄 정도씩으로 해가지고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전공 A 1번 문제를 내면은 이거는 몇 년도 기출 문제가 있어서 몇 년도 뭐뭐 기출 문제 2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복습을 하실 때 기출 문제집 펴놔서 그 기출 문제도 보고 제가 만들어드린 문제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냥 녹음기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항목은 뭐지? 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중요성, 그거에 대한 의미, 뭐 함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써보는 거고, 이게 보건교사가 그럼 현장에서 보건 업무랑 관련해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나온 내용의 답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기출 문제,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될 사항, 요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점검하고 공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해보시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고득점을 받은 선생님들 보면 문풀반에서 제가 이거는 몇 년도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하면 그 기출문제에 관련된 내용까지, 그 관련 이론 정리까지를 복습에 넣어가지고 꼼꼼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고득점 받았거든요. 어차피 학원가의 문제답은 다 오픈이 되는 상황에서 문제답만 외워서는 내가 외운 건 문제 지문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험가의 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똑같은 문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답에 있는 걸 그냥 지문에 넣어버리고 교수님들이 이제 지문에 있던 걸 답으로 끌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 1번부터 5번까지 뭐 작성해 주세요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댓글 형태로 다는 것처럼 그 밑에다가 요 표 형식은 다 오픈해 드릴 거예요. 한글 파일로 드리거나, 그러니까 파일 형식을 여러 개 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짧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5문항에 대한 걸 했는데, 근데 전공의 1번 문제가 건강검사 항목도 있지만 뭐 근데 직무랑 2개다. 그러면 1번에 해당되는 거 2개 만드셔도 되고 그냥 이거를 하나씩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말 정도 취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들이 뭐 적용 문제나 이해 문제에 대한 걸 만들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문제답의 형식이 아니라 제목이랑 이렇게 그 키워드로 해가지고 표 형식이나 요거를 정리한 자료를 드릴까 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출제위원들한테 들어가는 문제답의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자료인가 보다라고 하시지,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건 그냥 소강의로만 제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강의로 제가 제 연구실에서 그냥 제가 찍어가지고 그래서 학원에서 드리면 인강 자료실 올려드리기만 하는 걸로. 그래서 그냥 화면이 띄워지는 걸로 하고, 화면에서 그러니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걸로 해서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시면 이제 복습의 방향도 좀 잡혀져 갈 거고, 그러니까 모고반까지 가서는, 모고반에는 사실 4주에 1회독, 2주에 1회독 이렇게 되니까 바빠져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그 이전에 이 문풀반을 하면서 이걸 진행을 하시면 제 생각에 선생님들이 복습하실 때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뭐까지 확인해야 되는지가 이미 체화가 되실 거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4주에서 5주 정도 하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 체화가 돼서 그때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노트를 학습밴드 형식으로, 그래서 학습밴드에 선생님들이 올리신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정리표랑 추가 자료들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드릴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거를 올리지 않고 보시기만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본인이 고민해 보신 분들이 그 다음에 모고 복습하실 때도 이 틀대로 자꾸 넓혀서 그 영역에 대한 학습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본인들이 해보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도인 거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두 분이 이렇게 전화 끊으면서 적중 생각하지도 말어. 적중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다 보는데 어떻게 적중을 하니?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랬더니 평상시 중요한 거 강의 계속 강조해. 중요한 게 어차피 중요한 게 나오긴 하잖아. 근데 문제가 똑같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하지 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2, 3년에 한 번씩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과목별로 교수 한 분이 들어가니까 우기고 안 고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똑같아도 그냥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쩌다 걸리는 거고 대부분의 과목이 다 뺍니다. 근데 주제를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합격을 위한 그 문제에 대한 영역에 대한 거는 그걸 많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요 밑에 좀 고쳐진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합격으로 간 진위로들을 지금 제가 4월부터 해서 12주 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9주 차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합격으로 간 지니 로드가 캠스터디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피드백 주셔가지고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제가 아까 심스반도 35명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니 로드가 그 25분, 그러니까 처음 진행을 하는 거여가지고 혹시 도움은 많이 안 되고 뭔가 번거롭게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25분만 했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35명으로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 해볼까 했는데요. 제가 줌으로 선생님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면서 쳐다보려고 하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노트북 컴퓨터에서 모니터 정면에다 저는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정면을 보면서 일을 하니까 제가 선생님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효과도 보려면 제 얼굴이 좀 어느 정도 크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5명 정도가 적당하겠다. 왜냐하면 제 얼굴이 한 100명 돼서 이렇게 조그매지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7월 13일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6월 29일 끝나고 바로 진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시작해볼까 했었는데 7월 6일부터 할까 했는데 신청을 문풀반에서 신청을 받는 게 맞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7월 4일 날 개강을 하고 난 다음에 7월 4일 날 금요일 날 개강을 해요. 그래서 7월 7일 날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신청을 받는 걸로 35명.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월 달에 했었던 지니로드 5분이 채 안 돼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피드백이 좋으니까 연장을 해서 하겠죠. 그래서 7월 13일부터 해서 이제 9주차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일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캠스터디, 그러니까 줌 주소를 드릴 거고 거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첫 주에 OT를 드릴 거예요. 진행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지금 4월 달부터 하는 거는 4주차, 8주차 해가지고 2번 진행을 했는데 학습에 관련된 거, 뭐 학습 스케줄에 관련된 거, 뭐 뭐든지 궁금한 거를 그날 학습 계획서를 올릴 때 이제 질문을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0시 끝나고 나서 한 11시까지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OT 때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요. 4주차고 9주차 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 하고 선생님들 미리 주신 질의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반기에 그래도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가야 되고 좀 감이 좀 잡힌다,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 뭔가 조금 궁금하고 방에 좀 잡히지 않는 게 있다라고 하면 질문들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없으세요? 관심 다 있으신 거죠? 너무 설명을 잘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얘기를 드렸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잘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최대한 반영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